초보자가 어쨌든 간에 시작하자마자 월 300만원 그 매출 흐름을 한 달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구매 전환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아 근데 반품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한 번도 안 올린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잘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핑계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나한테 일반인인데 비행하게 해달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줘야 될까? 엄청나게 돈 많이 줘야겠다. 이건 컨텐츠니까 해주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설정 못할 거야. 의지로는 절대 인생 바뀌지 않는다. 의지, 뭐 목표, 그다음에 계획, 게다가 다 X쳐. 다 쓰잘데기 없다. 유튜브에서 악플 달리셨잖아요. 대표님이 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하. 요하 아니었어요? 대하로. 대진 거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 그 돼지가 좀 더 제 네. 정체성에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부터 망발을 하셨다는데, 망발하면 카리나 같을 것 같냐고. 아니, 망발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이 같아요? 비슷하고. 오. 오케이. 눈, 코, 입 있고. 유튜브에서 악플 달리셨잖아요. 하나하나마다 좀 네. 긁혀가지고 속으로 저주하고 있으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뭐라고 악플 달렸어요? 욕심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욕심 많은 건 맞죠. 그래 저는 뭐 나쁘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긁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러면 더 달리지 않을까? 어그로 끌려고? 내가 달아야겠다. 내 채널에 악플 달기. 대표님이 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침에 당신이 흘려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당신이 지금 광고를 껐죠? 네. 무료 광고비 다 썼어? 네. 쿠팡 광고 시스템은 AI 최적화한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처음 했을 때가 AI 최적화고 두 번째 제가 켰을 때는 상품 몇 개 선택해갖고 했거든요. 왜 네 맘대로 했어? 어? AI 최적화해야 돼요? 네가 뭐 알아? 아니요.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일단 아니 그 주도적인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뭘 한다.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망했죠. 그럼 우리 회사 없이 해. 아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딱 정확하게 답을 정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 아니야. 그지? 그 광고 끈 이유가 뭐야? 목요일까지여가지고 무료 광고 지원이 금, 토를 끄고 일요일날 켜봤거든요. 예산을 10,000원으로 이번에 낮췄어요. 원래 30,000원씩 쓰다가. 근데 금, 토 매출이 100,000원인데 일요일도 10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썼는데? 네, 10,000원 썼는데 그래서 그 광고 모시기 들어가니까 광고 전환율 0%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제가 350%로 설정했는데 0이라 뜨니까 열받아서 그냥 껐어요. 돈 아까워서. 잘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I 최저가 광고로 걸고 앞으로 10,000원 걸어놓고 무조건 돌린 거야. 끄는 순간 바로 싸게 날라간다. 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광고 오늘 바로 다시 세팅해. 광고를 지금 끄니까 지금 광고 옛날에 30,000원 돌릴 때는 지금 광고 안 돌릴 때랑 매출 차이가 좀 생기잖아. 한 5만원? 뭐 그치, 그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클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광고는 오랫동안 돌리는 게 중요해. 10,000원 세팅해놓고 전 상품 기준으로 건들지 마. 금액을 네가 올리고 싶으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내리지는 마. 일단 내리지는 마. 그래서 오늘 거 바로 세팅하고, 오늘 리뷰 달라고 했는 거는 안 했으면 지금 바로 싸게 날리려고 하는데 리뷰 달았어? 리뷰 3개 달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달 수 있지만 이게 맨날 하나씩 사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틀에 하나, 이틀에 2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네네. 또 어떻게 했어? 그 친구를 부탁했어? 일단 엄마 폰으로 볼펜 쳐가지고 이리저리 검색했다가 예쁜 볼펜 쳐서 이리저리 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래도 안 걸리게 정교하게 했네. 네네네. 다른 거 똑같은 거 좀 눌러보고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엄마 걸 대신 사준 거잖아. 네.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사준 거예요. 잘했어.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그거 해야지. 너가 네 거를 해버리면은 자전거래잖아. 그치? 나한테 필요한 걸 그렇게 해줘. 아니 안 필요해도 그냥 가지라고 해. 네.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달게 해야지. 예. 그 최근 매출표 같은 거 한번 보여주자. 일매출표. 자 보자. 이때가 얼마야? 이때가 28만원. 광고를 끈 건 언제야? 광고 끈게 금요일. 금요일? 4만원. 12만원. 얘는 이때는 다시 켰는데 10,000원 했는데 96,400원. 하고 오늘. 근데 열받는 게 반품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반품 어디 나와? 폰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폰으로 보면 막 마이너스로 찍혀요. 그래서 보면 맨날 하나 둘에는 한 2개는 반품될 수 있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봐봐. 반품 얼마 일어나고 있는지. 네. 구매 전환율 3.5% 나오네. 구매 전환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너가 이제 광고를 그 무료 광고비를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 없이 더 승부를 봐야 되잖아. 광고 없이 내 상품을, 내 매출을 많이 늘리려면 뭘 해야겠어? 리뷰 그다음에 플러스 차별화? 상품을 더 올리라고. 지금 상품 몇 개 올라? 지금 25. 25개가 맞아? 종류 기준으로 맞아? 옵션 말고. 한 20개 되지 않을까요? 옵션 다 포함한 거 아니야? 그래도 최소 15개는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9,
21개. 그 옵션 제외에도? 네. 그리고 이제 너가 이 상품들이 지금 상위 노출 잘 됐는지 체크하고 있어. 네. 그걸 결국 체크해주는 것도 일이니까. 어쨌든 노출 잘 되고 있어? 이 상품들이? 한 반절은 완전 상위 노출되고 한 3개, 4개 이런 거는 완전 꽁꽁 숨겨져 있고 나머지는 중간쯤에 있어요. 오케이. 근데 네가 어차피 노출이 안 되는 거는 다시 세팅해서 노출되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을 거잖아, 그지? 네.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야 나갈 리가 없잖아. 거기다 보관료가 나갈 수 있을 거고. 네. 우리 회사가 판매 중지하는 기준이 있잖아. 물건을 이제 어느 정도 안 나가면 뺀다 라는 기준이 있거든. 네. 너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어쨌든 빼기 전에 최소한 네가 잘못한 건 없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노출 왜 안 되지? 라는 거 체크해봐야 될 거고. 네 상품이 상위 노출 안 되는 상품들은 왜 상위 노출 안 되는 거야? 금액 멜트가 없어서? 일단 비슷한 상품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가방 이런 거. 그런 거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행 가방 쳤을 때 너무 많은 게 나오니까? 네. 그걸 왜 올렸어? 그래도 여기서는 잘 나가니까 한번 올려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왜 잘 팔리는 것 같아? 그게 다른 사이트에서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거는 생각.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키워드가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그리고 애초에 상위 노출 됐을 때 기준을 우리가 잘 팔리는 키워드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지. 네. 우리 회사에 잘 팔리는데 네가 못 팔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상품이 예를 들면은 너보다 누군가가 훨씬 더 싼 가격에 키워드까지 똑바로 완벽하게 다 해서 올려놨으면 안 나갈 수 있지. 그런 건지 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라고. 네. 네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지금 다 네 자식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자식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좀 처맞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네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로켓크로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품을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장땡이 아니야. 잘 넣고 잘 빼고야. 이해돼? 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가망이 없겠네? 내가 실수했다. 다시 빼자. 네 택배비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실수니까 어쩔 수 없지. 네. 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너가 중요한 게 상품 수를 내가 늘리라는 게 네가 지금 총 관리하는 상품의 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상위 노출된 상품의 수를 늘리라는 얘기야. 네가 관리해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잘 떠있네. 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얘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만 하면 돼. 얘는 더 이상 상위 노출 확률이 내가 볼 때 없겠다 하는 애들 빼버리고. 시도하는 상품의 수를 많게 하라는 얘기지. 네 전체 상품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 매일 신상품 2개를 소싱해 오거든. 근데 신상품이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이야? 별로다? 아니 멍청아. 신상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 전체 상품 수가 안 늘어난다. 이유가 뭐겠어? 판매 중지 이런 거는 빼버리니까. 그렇지. 좋은 물건 2개 넣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떨어진 애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전 채널에서의 판매 기준을 갖고 하잖아. 근데 니는 기준을 쿠팡에서 한번 보고 얘가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우리도 한번 판매 중지하기 전에 고민을 해봐. 얘 가격을 한번 좀 낮춰볼까? 그랬을 때 마진이 얼마 정도 되지? 이런 거 한 번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가격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다 너무 싸게 팔고 있어서 안 되거나 경쟁사들이 키워드 너무 잘 잡아놨거나 경쟁사들이 이것저것 다 채널을 다 침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우리 빠지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빠져나간다고. 어쨌든 판단이 먼저일 거 아니야. 네 상품들이 갖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다는 전제는. 근데 네가 아침마다 다 조회해봤어? 어제 밤이든? 조회 안 해봤지? 네. 올려놓고 그냥 팔리길 바라는 도둑놈 신부 아니야. 돼지가 아니라 도둑돼지 새끼네 너. 그래서 얼굴은 돼지여도 마음은 도둑놈 신부면 안 된다. 얼굴은 칼이나. 칼이나면 가면 벗으세요. 미모에 반하버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그거 신경 써야 돼. 네. 내 상품 상위 노출 잘 되고 있는지. 너가 그래갖고 지금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수를 굉장히 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 효율이 안 나온다고 했으니 광고를 바로 꺼버린다든지. AI 광고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게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그 광고가 지금 적절한 고객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이제 그 네가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AI 광고를 제대로 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I 광고로 돌려놓고 머신러닝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래서 광고는 최소 기본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세팅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값을 판단하는 거고. 금액도 일단 최대한 내비두고 광고도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번 주에 상품 몇 개를 더 넣을 거야? 3개? 이번 주에 상품 3개? 밖에 안 넣어?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그 막 마진 계산 그다음에 경쟁사 찾고 잘 팔릴 물건도 찾고 이러다 보면 5개까지 안 나오던데요? 하루에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너 같은 생각하는 놈들 때문에 5개 올릴게. 그러니까 하루에 1개를 하라고. 하루에 1개. 다 그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어. 이게 이번 주에 상품 소싱 여러 개 하려니까 힘드네? 조금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무조건 늘린다고 매출이 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다 핑계거리 되면서 안 지킨다고. 네. 우리 회사는 신상품 2개를 한 번도 안 올린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회사 잘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많이 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 상품의 양, 그 다음에 곱하기 질, 그 다음에 곱하기 키워드, 곱하기 채널. 이게 너의 매출 공식이. 저걸 잘하면 매출은 따라온다. 네. 그래서 내가 비유를 좀 해줄게. 자, 채널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 네모를 또 다시 붙여봐. 우리가 오프라인 가게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 채널은 매장수야. 채널 밑에다 매장수라고 적어. 너가 만약에 똑같은 돈으로 매장을 여러 개 창업할 수 있다고 하면 한 개를 운영할 거야, 여러 개를 운영할 거야? 여러 개. 똑같은 돈이면 하겠지. 온라인에서 매장수 여러 개 내리는 돈이 들어? 아니요. 안 들어가지. 네. 우리 회사가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서 지금 물건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키워드는 간판이라고 보면 돼. 간판. 네가 만약 간판을 안 달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어? 아니요.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키워드가 간판 역할을 한다고. 간판에다가 네가 정확히 뭘 파는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만약 애견용품을 파는데 네가 만약에 식당이라고 돼 있으면 사람들 들어오겠냐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간판을 친절하게 여러 개를 적어줘야 돼. 여러 개를 팔면 이것도 판다. 다 넣어주라고. 그 다음에 상품의 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지. 사업할 때 당연히 아이템도 중요하잖아.
네. 네가 만약에 가게를 한다고 하면 어떤 가게를 운영할지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상품의 양이 뭐겠어? 이 오프라인 가게로 비유한다면 뭐가 될까? 상품 수 아니에요? 탈락. 그래서 상품의 양이 의미하는 건 운영 시간이야. 왜냐면 온라인 셀러는 우리가 구색 갖추기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물건 1000개를 갖고 시작하겠지. 네.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나 두 개씩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잖아. 중요한 게 이 상품의 양이 그 자체가 운영 시간이라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상품을 일주일에 5개라고 해보자. 일주일에 5개. 걔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운영 시간 기준으로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야. 옆에다가 적어. 8시간. 정도를 네가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2개 하면은 몇 시간이겠어? 대충. 한두 시간이네요. 한두 시간은 아니지. 그 세상 아니지. 아, 맞아요. 다시 계산해봐. 1.6 정도. 그럼 계산하기 쉽게 좀 바꾸자. 5를 예를 들면은 한 10시간 정도로 잡자. 계산하기 쉽게 10시간으로. 그 정도면 뭐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 근데 네가 일주일에 2개 한다는 건 네가 하루에 운영 시간이 네가 4시간으로 축소를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조금 덜 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10시간 하다 4시간 줄일 거야? 장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는 쓰레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 상품을 아까 얘기했지만 올려놓고 안 올리는 거는 빼면 된다니까. 결국에 내가 운영하는 상품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추가하는 저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는 건 내 총 취급 상품 수가 아니야. 내가 새롭게 올리는 상품 수가 중요하다. 상품의 양이 중요하다고. 그거 자체가 운영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거를 이제 안 지키는 사람은 나도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개밖에 상품 안 올렸어. 그럼 네가 솔직히 잘 되기 쉬울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 엄청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어려울 거야. 기본적으로는 저런 걸 좀 맞춰줘야 된다. 네가 아까 반대로 그럼 테스트를 많이 해야 그 중에 더 좋은 게 잘 걸리지. 뭐 좋은 말로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헤맨 만큼 네 매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저렇게 여러 개를 헤매봐야 그 중에 네 게 나올 거 아니야. 남자는 그렇게 막 문어발처럼 만나려고 하면서.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뭔 문어발이야.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해서 네가 최소한의 운영시간 지켜야겠지. 네. 네가 그래서 아주 강남에다가 좋은 매장을 냈는데 운영시간 안 지켜갖고 좋은 걸 네가 읽는 건 없도록 해. 네. 사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전단지 같은 역할을 하겠지. 평판이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이 더 중요해. 우리 회사가 한 달에 광고비 얼마 정도 쓰는지 알고 있어? 아니요? 얼마 정도 쓸 것 같아? 우리 회사 매출이 한 월 4억 정도 돼. 광고비 얼마 정도 쓸까? 광고? 한 100만원? 4억인데 100만 원? 너가 하루에 5만 원씩 썼으니까 네가 한 달에 150만 원 쓰려고 그랬잖아. 너 진짜 그게 개념이 없구나.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쓸 것 같아? 5%? 5%면 얼마? 그러면 얼마지? 계산 2천만 원. 계산기 돌려. 2천만 원 맞지? 네. 우리 회사 2천만 원 쓸 것 같아? 아니요? 5%라며. 다 보네. 아무튼 우리 회사는 지금 광고비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 매출 몇 프로 쓰고 있어? 1%. 1% 정도 쓰고 있어. 네. 왜냐면 이것만 잘해도 그 광고 없이도 충분히 잘 팔릴 수 있거든. 근데 쿠팡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가 좀 더 중요한 채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고 쿠팡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쿠팡이 아닌 채널들은 평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대부분 상품이 다 있다 보니까 나만 없으면 이제 허전해지는 거지. 다른 채널들은 리뷰가 다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없어도 괜찮은데 쿠팡은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 매출 공식 앞으로 외워. 네. 다음에 물어봤는데 모르면 또 뺨 날린다. 몇 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할 거는데 진지하게 해서 꼭 해야 될 건 해야지. 뭐 네가 지금 공부하기면 얼마나 돼? 많진 않잖아. 네. 그 정도는 배워야지. 어쨌든 간에 네가 저기서 운영시간 안 지킨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장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니까 싸대기로 정신 차리게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아무튼 저걸 잘 지키도록 하고 너가 어떻게 보면 운 좋게 한번 28만원까지 올라가 보긴 했지. 네. 너가 근데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18만원 팔렸을 때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게 지금 똑같이 상위 노출되고 있어? 네. 그날 따라 사람들이 좀 그걸 많이 주문했던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계속 그래도 좀 쭉 잘 나가는 그날만 확 확 많이 팔렸어? 네. 그건 사실 운이잖아. 네 맞아. 그래서 운이고 네 실력 기준으로 지금 하루에 적정 매출 얼마인 것 같아? 지금 한 11만 원, 2만 원? 이 정적 매출인 것 같지? 네. 자, 청년 출세 3대 불행 적어. 그 다음에 초심자의 행운 밑에다가 초심자 행운의 저주 하나만 더 적을게. 만족은 비례 마이너스 효과. 만족 공식인데 저 초심자의 행운의 저주가 뭐냐면 저 만족을 못하게 만든 사람이. 기대치가 낮으면 그 실제 효과가 더 나와도 사람이 만족스럽단 말이야.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되겠지. 네가 근데 갑자기 만약에 어떤 상품 대박 나서 지금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그냥 바로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그게 막 몇백만 원씩 팔려. 네. 네가 다른 상품 10,000원짜리 올려서 하루에 매출 10,000원씩 내는 상품 올리는 걸 네가 자극이 올까? 아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초심자 행운의 그 저주야. 정년 출세 3대 불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 실제로는 적정한 효과가 남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실행력이 떨어지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28만 원 같은 이렇게 좋은 매출이 나왔을 때 이건 그냥 오늘 특이한 일이었고 이상한 일이었고 이거는 내 실력 아니다 라고 너가 이제 확실하게 생각해주는 게 중요해. 네. 네가 지금 얼마 정도 걸렸지? 거의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 네, 가는 거지? 3주에서 4주. 오케이. 그래서 네가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야? 3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에 그래도 네가 매출 흐름 만든 거야. 앞으로 더 잘해야겠지. 네. 중요한 건 그 여기 오른쪽에다가 양주의 전화의 법칙.
양질 전환이요? 무슨 말 같아? 질을 좋게 만들어라? 아니요. 양이 질을 만든다는 뜻이야. 양이 질을 만든다. 가로치고. 그냥 양을 많이 할 뿐인데 네가 질적으로 특별히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양이 많아지다 보면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 아니야. 네. 너가 뭐 처음에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게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 하면서 하나도 없어?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잘 그려? 아, 그건 아닌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요. 이 정도는 잘 그리지 않아요? 잘 그렸어. 네. 어. 제가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나중에 푸는 걸로. 네. 네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림 그리면 진짜 개떡같이 그리겠지. 몇 번 그려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그래서 온라인 그 세팅도 마찬가지야. 네가 처음 소싱하면 원래 못하는 게 당연한데 앞으로 많이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실력을 상승시키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무지성으로 해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네가 지금 이제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상품 왜 성공했지? 이 실패 사례 이거 왜 실패했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양질전환 법칙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밑에다가 이제 가로치고 또 복귀. 복귀? 이거 이제 바둑기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자기가 이제 그 경기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전체 그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야. 복귀를 해갖고 이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게임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돌리는 거지. 그래서 복귀이자 이제 피드백 같은 거지. 나의 어떤 일들에 대한 그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네 실력이 하나도 안 될 거고 그럼 그냥 접어.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양질전환의 법칙을 통해서 어떤 임계점에 이른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심지어 네가 상품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데 네 매출이 늘기를 원할 거 아니야. 네가 왜냐면 결국 빼는 상품도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매출 늘기를 원하겠지. 네 상품 수는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이 생길 거야. 네가 일주일에 5개 넣어봐야 일주일에 한 3-4개를 빼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품이 가파르게 늘지 못하겠지. 근데 그때 기준으로도 네가 만약에 이게 잘 되려면 먼저 너의 소싱이 훨씬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지. 시황에서 확실히 이런 게 잘 나가네. 네 머릿속에 그래서 판매가 완전히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거 잘 팔릴까? 라는 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 회사가 안 파는 것도 이거 지금 쿠팡에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우리 제안을 하던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환경 설정 하나만 적자. 환경 설정.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안 돼 있는 거는 애초에 시작도 못 해. 너는 근데 환경 설정을 했잖아. 회사에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찍으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너가 만약에 나한테 일반인인데 피드백 해달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줘야 될까? 엄청나게 돈 많이 줘야겠다. 네. 많이 줘야지. 네. 이게 아니면 내가 해주겠어? 아니요. 이건 컨텐츠니까 해주는 거지. 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컨텐츠에 출연해서 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걸 너가 잘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너가 그 환경 설정이 됐고 내가 이걸 넌 5개씩 하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짜줄 수 있게 됐잖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경 설정을 못 할 거야. 어쨌든 이 환경 설정을 너는 할 줄 아니까 괜찮고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환경 설정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 안 바꾸는데 인생 바뀌겠어? 절대 바뀌지 않아. 의지로는 절대 인생 바뀌지 않나. 위에다가 좀 하나 더 적자. 의지, 목표, 그다음에 계획에다가 다 X 쳐. 다 쓰잘데가 없다. 의지, 목표, 계획대로 다 돼? 아니요? 안 되지. 중요한 건 환경 설정이잖아. 네. 너는 그래도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한테 제안을 했을 거고. 월 매출 1억 찍고 싶다. 1년 후에. 나름의 계획을 짠다고 해도 그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 별로.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적용 잘 안 되고. 그 계획도 다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환경 설정. 네. 하고 양질전환의 법칙이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리소스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의 인풋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질전환의 법칙을 이루면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양질전환의 법칙을 이루어야 되려고 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복귀를 네 머릿속에 다 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이 상품이 왜 안 팔리지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상품이 왜 팔리지? 지금 이렇게 쿠팡에 이 정도 상황이 있구나가 네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 네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는 이걸 사업이 아니라 보업처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 이걸 보업처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더 이상 매출이 여기서 안 늘어날 거야. 네가 월 300에 만족할 거야? 아니요. 네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한 몇 배 정도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월면 1000만 원 넘어봐야지. 네. 그러려고 치면 네가 그게 그냥 이루어지겠냐고. 복귀를 해야지 늘어난다. 앞으로의 한 번에 수를 놓을 때는 더 좋은 수를 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더 좋은 수를 두라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에 없는 것도 네가 제안해도 돼. 거꾸로. 쿠팡에서 이런 상품이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라는 아이템을 스스로 네가 생각해내. 물론 우리가 제안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가 스스로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아무튼 저거를 좀 만드는 걸로 하고 일매출 한 10만 원 정도로 적어보자. 지금 평균 일매출 한 10만 원 정도라겠지. 네. 평균 일매출에서 너가 지금 평균 일매출 10만 원 정도 만들었다는 거는 너가 이제 지난달 매출이 한 대략 100만 원 정도였잖아.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00에 300 정도는 네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지. 저 3월 7일에 그러면 일주일 된 거잖아요. 100만 원 넘었어요. 대박이죠. 3월 7일에? 3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100만 원? 네. 그때 좀 잘 팔렸었지? 네, 맞아요. 광고비도 좀 많이 쓸 수 있었고 보너스라고 좀 생각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 여기 평균 일매출이 중요해. 평균 일매출 기준으로 치면 네가 월 300 정도 페이스지. 일매출을 네가 만약에 20으로 올리면 월 매출 얼마나 되겠어? 600.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매출을 어떻게 하면 20만 원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이제 그걸 잘 계산해야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진도 더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어쨌든 일매출 10만원 페이스에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일매출 15에서 한 20만원 정도 페이스로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 콘텐츠는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라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구독자들한테든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래도 열심히 하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성실히 하면 늘고 어떻게 해서든 대표님 말을 들으면 매출이 잘 나온다. 초보자가 어쨌든 간에 시작하자마자 월 300만원 그 매출 흐름을 한 달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혹시 뭐 PD분들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1화가 업로드되었는데 혹시 어떤 심경인가요? 어떤 심경이냐고요? 조금 부끄럽고 그다음에 그 댓글이 악플 달릴까봐 맨날 무서워서 댓글 수만 봐요. 댓글 수만. 악플 달지 마. 4개도 안 달려요. 4개 아니 맞아요. 근데 하나에 긁혀가지고 무서워서 더 못 보고 있어. 뭐 사람들이 내 얼굴도 알는 것도 아닌데. 아 그래 열받잖아요. 악플 달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댓글한테.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어그로용 컨텐츠로 해서. 네. 악플 달지 마세요. 네. 다른 PD분은 할 말 없으십니까? 첫날이랑 지금이랑 조금 변화된 게 방송적이랑 좀 논란이 된다든지. 아 달라진 거요. 시행착오가 좀 많다. 사업자 내고 이런 거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네. 시행착오가 많다. 사업 문제 해결이다라는 걸 좀 배워가고 있겠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막 세금을 좀 덜 내고 뭐 이런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치. 종합 문제 해결이지. 알랑객분 뭐 한마디. 혹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더 잘 된 부분이랑 뭔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랑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잘 된 거는 매출이 한 10,000원 나올란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10만원 나왔다는 게 아주 큰 그거고, 예상보다 안 된 거는 제가 사업자를 잘못 내가지고, 막 비상주 사무실이나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제가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아쉽다? 오케이. 알아보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자면 사실 세금은 그냥 내 기준으로는 적당히 내는 게 좋다. 세금 안 내려고 하면 정말 나쁜 짓까지 해서 안 내려면 안 낼 수도 있거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라. 저 그 나쁜 짓은 안 해요. 그거 예를 들면 네가 한 달에 수익 1,000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얼마 안 내. 내가 봤을 땐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스운 얘기야. 순익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어차피 별로 안 내거든. 순익 1,000만 원에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 않는 게 있고 그때는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아니면 법인 전환을 하거나. 법인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사업에 이 돈을 사업자금으로만 쓰겠다는 결의 같은 거야. 근데 청년은 소득세 막 100% 감면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네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네가 세금 많이 내겠어? 풀도 안 내. 네가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 것도 아니잖아. 그게 어차피 의사 되기 전까지는. 네 의사 된 이후나 생각이겠지. 그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건 1,000만 원까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 네.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놈이 무슨 1,000만 원. 내가 연예인 됐을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지망생이 생각하고 있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식의 수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많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아까 했죠. 월 1,000만 원 순익 벌기까지는 족불도 안 낸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때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해 그냥. 법인 전환. 법인 전환 하겠다는 건 사업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되고 개인 사적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세금 많이 내고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걸 탈세하지 않는 이상. 아주 특별한 절세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는 많이 쓸 수는 없어. 오히려 사업자분들일수록 돈을 아껴. 왜냐면 이게 사업용으로 쓰면은 세금을 많이 안 내면서 사업해도 되거든. 개인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아까운 거지. 왜냐면 내가 이번 달에 500만 원을 썼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한 달에 5,0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2,500만 원을 낸 거야. 내가 2,500원밖에 없잖아. 2,500 중에 내가 500을 써두면 그건 실제로 1,000만 원 내가 번 거를 5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라고.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느껴지고 500만 원을 써도 이게 지금 1,000만 원 쓰는 것 같고 아깝지. 10,000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면 난 2만 원을 먹고 있는 거야. 열받잖아. 이게 사업 목적으로 햄버거를 먹으면 10,000원이야. 이게 약간 개인 목적으로 이거 햄버거 먹으면 2만 원이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매입 공제 혜택 못 받으니까. 사업용이면 이제 매입으로 다 공제가 되는데 매입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개인용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목적으로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시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네가 순익 1,000만 원 어차피 대주지 않는 이상 걱정할 시간에 그냥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네. 돈을 더 버는 게 낫다 해서 별 그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고생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